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성매매 알선 피의자 승리, 또 불법 촬영 피의자 정준영 오늘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SK케미칼 임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 관련 속보도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시비에서 시작돼 게이트급으로 확대되고 있는 서울 강남 일대 클럽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민감용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SK케미칼이 원료를 독점 공급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숨겨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임직원 4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난해보다 14.17% 올라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은 68.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TA항공이 최근 사고가 잇따른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보잉사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뒤늦게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네, 먼저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난해보다 14.17% 오르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은 68.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에 앞서 오늘 예정가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32%가 올랐는데 각종 세금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소식 잠시 뒤에 그 개념과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상납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단톡방의 절친들, 승리와 정준영 씨,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지인들과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뒤이어서 승리 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가수 정준영 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청사로 걸어옵니다.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한껏 자세를 낮춘 정 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히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4시간 뒤 가수 승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 논란으로 자진 출석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2주 만에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씨와 함께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성접대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유모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유 씨는 승리와 정준영 씨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의 대화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일으킨 파장을 증명하듯 출석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탈법 행위가 벌어진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 핵심 당사자들이 한날 경찰서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이 각자 자신과 친구들의 혐의에 대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리고 정준영 씨의 이 동료 가수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가리켜서 황금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당국과 여론의 관심은 황금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동영상이 저장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월 가수 지코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준영 씨가 황금폰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만 하는 기기로 지인들의 연락처가 도감처럼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 씨의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나자 황금폰이 동영상 공유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의 존재는 분명해 보이지만 실제 용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16년 정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을 때 복구를 맡겼던 휴대전화가 황금폰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황금폰을 찾고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피해와 다른 범행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별로 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별도의 핸드폰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관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서 아마도 보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 씨를 소환한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사실뿐 아니라 황금폰의 실체와 소유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수사를 해나가려면 그것을 존재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봅니다. 버닝썬 사건의 본질을 가린다는 비판 속에 황금폰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관련한 공익신고에는 경찰과의 유착관계와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고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 대한 뒷북 수사와 유착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사과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늑장,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정황 등 갖가지 의혹에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겁니다. 일단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의 대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딴 추궁에 가시방석에 앉은 민감용 경찰청장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버닝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범죄와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경찰이 그에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명운 또 국민들의 거는 기대 그것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하지만 민 청장은 경찰 고위 간부 연루 의혹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 제도까지 파고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큰 대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도 있고 수사권 독립의 문제도 있고 검찰 우리 이 수사 좀 대신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생각 없어요? 저희 살을 베는 마음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종일 혼쭐 난 경찰청장은 가수 승리 씨가 입대한 뒤에도 군과 협조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경찰이 사활을 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돌발악재가 되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자칫 검경 갈등으로 번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당된 사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의 성 관련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맡으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렇게 이첩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성접대나 무단 성관계 촬영, 유포 등 관련 자료도 함께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유착 관련 의혹이 포함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는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경 갈등으로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일단 수사 지휘만 할지는 중앙지검 내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가수 용준형은 정준영이 유포한 불법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용준형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용준형이 2015년 정준영과 1대1 대화방을 통해 불법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전달받아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정준영과 동영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화도 나눴으며 어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수 용준형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오늘자로 그룹 하이라이트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지난 11일 용준형은 불법 동영상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던 것에 대해 섣부르게 잘못된 공식 입장을 내 혼란을 준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준형은 이와 함께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용준형은 지난 11일 보도가 나간 이후 논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속사 측에 자신이 단체 대화방에 없었다는 내용만 전달했고 이 때문에 잘못된 공식 입장이 나갔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정준영에게 받은 동영상을 보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부도덕한 행동이 범죄이고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이 원료를 독점 공급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인식을 하고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숨겨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 임직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먼저 김대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현직 임직원 4명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해성 보고 있는데도 조직적으로 은폐하신 겁니까? 피해자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SK케미칼 전직 직원의 하드디스크에 있던 연구자료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이 작성한 보고서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가 백혈구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직 임원들이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2013년에도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자료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해당 문건은 연구보고서 일부가 담긴 사본으로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인식했는지와 고의로 삭제하려고 했는지 등에 따라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독점 공급한 SK케미칼이 그동안 책임을 피해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바로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건 단독 취재한 신지원 기자와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신지원 기자, 먼저 검찰이 확보한 보고서 문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검찰이 확보한 보고서 문건은 1995년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의 사본입니다. 12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표지나 제목이 없고 작성자나 연구 설계 등 세부적인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분석한 결과 가습기 메이트 성분인 CMIT, MIT로 백혈구수가 변화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내용으로 SK케미칼이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보고서에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근거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본이 진짜 연구 보고서가 맞는지 회사 차원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문건 내용만으로는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회사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지만 일단은 그 문건 안에 백혈구수가 변화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문구는 들어있는 것이고요. 네, 검찰은 사본이지만.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SK케미칼이 이 자료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 인멸을 의심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SK케미칼은 사내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 연구보고서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이 자료를 몰래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문건을 내가 못 찾았다 이렇게 잡아뗐다는 겁니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 MIT의 유해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 자료가 문제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본을 따로 보관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국이 유해성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 자료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정황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SK케미칼을 퇴사한 직원의 하드디스크에서 내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압수수색할 무렵 SK케미칼 측이 전직 직원에게 연락한 이후에 관련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SK케미칼 측은 회사에서도 같은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또 원래부터 이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 문건을 보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배임죄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까 봐 우려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최근의 재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이 의심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데 지금 진행 중인 이 SK케미칼 임원들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SK케미칼 측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려서 초기 연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정황은 드러났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김철 SK케미칼 대표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국정조사에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특별위원회 요청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팀 측에 문의해봐도 없고 회사 내부에도 문건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연구보고서의 존재를 알았다면 위증이 의심되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종료돼서 김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단체가 최근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대표의 국정조사 발언이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는 한편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도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오늘 그만큼 SK케미칼 임원들이 증거인멸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김 대표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네, 결국 김 대표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는지 그리고 네. 증거인멸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2016년 수사에서는 SK케미칼이
이 수사를 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재수사에서는 압수수색에 또 이렇게 임원진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면서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일단 그 생산과 유통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보시겠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고 옥시나 필러물산 같은 회사들이 이 원료를 사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검찰은 이 그래픽에 나와 있는데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와 판매업체인 애경산업의 전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업체들 관계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이 원료를 제조한 생산한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관심 사안입니다. 앞서 SK케미칼이 공급한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측은 이 책임자들이 지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SK케미칼은 우리는 원료만 공급했지 가습기 살균제로 쓸 줄은 몰랐다. 이런 취지로 대응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옥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유해성을 이미 인정했던 PHMG라는 성분의 원료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유해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었던 CMIT, MIT라는 새로운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재수사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검찰 수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수사에서 처벌을 피해간 SK케미칼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조회사, 판매회사에 대한 판단은 있었지만 원료를 공급한 회사에 대한 책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판단을 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아보죠.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은 14% 오르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사실상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데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급등했지만 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억 원이 넘는 이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91%를 차지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는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별로 현실을 반영해 전국 1,339만 채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의 공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보다 14% 이상 올라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경기가 둔화하고 인구가 줄어든 울산과 경남, 충북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에 거래되는 실제 가격, 시세 반영률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단독주택, 토지 등과 형평을 맞췄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해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 의견 청취 거쳐서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 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공동주택 공시 가격 어떻게 산정이 되고 이 수치는 어디에 쓰입니까? 네, 이 수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부동산 유형별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이른바 공동주택에 대해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조사해 산정하고 발표하는 게 바로 공동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실제 공동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 자료, 시세 자료, 감정 평가액, 분양 사례 등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산정하는데요. 일반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을 반영해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8.1%였죠. 예를 들어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라면 공시 가격은 6억 8,100만 원이 됩니다. 공시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집값보다는 각종 세금의 책정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20여 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거래량 하락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쭉 짚어봤는데 결국 관심은 세금. 집값이 크게 뛴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14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74제곱미터의 공시 예정가가 68억 6,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가 55억 6,800만 원입니다. 이 두 아파트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세율이 오르면서 1주택자라도 보유세는 2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 이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보유세는 626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오름폭이 50%에 그칩니다.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노원과 경기도 일산에 각각 3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더 있다면 보유세가 2배 이상으로 껑충 뜁니다. 세금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갭 투자자들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셋값 하락에다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주택 처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이 같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세 9억 원 정도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 인상폭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은퇴자에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인 만큼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현장 24, 오늘은 전국에 걸쳐 주택 400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고 집값과의 차익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침체로 집값과 전세값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죠. 도미노처럼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평 서민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최시저 씨. 최 씨는 지난해 10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삿짐까지 다 쌌습니다. 하지만 5달이 넘도록 이사는커녕 짐을 풀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 가려던 집과 계약이 깨져 계약금까지 날렸습니다. 돈을 올려달라 해서 2년마다 1,000만 원씩 계속 올려주는데 제가 지금 필요할 때 가려니 돈을 못 받아서 엄청 답답한 심정입니다. 같은 층에 사는 진모 씨. 암 수술을 받은 남편 때문에 병원 근처로
집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1억여 원을 받지 못해 석 달째 발이 묶였습니다. 죽어도 내 못 이겼다 그러는데 올여름 안에만 더 남기면 나는 죽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진작 서들어 봐도 봤을 텐데. 다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욕설만 들어야 했습니다. 나하고 끝까지 붙자는 긴데 그래갖고 그 문자에 그리 보내면 되나? 그래 완전히 니네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네. 세입자 3명의 집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만 70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로 집을 늘리는 이른바 갭 투자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친인척 이름으로 된 아파트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400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불거진 것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창원에서만 50명, 전국적으로는 100여 명이 넘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그 세입자 돈을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생기면 경매에 물건을 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팔아봤자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로 인한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피해를 볼 세입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계약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박이 점점 더 조여지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직 그 압수수색한 검사들 안 나갔어요? 일어나요. 지하로 수영하고 식구들이 나갔어요. 지금 그만. 이 전 이사장의 유치원 등 다른 4곳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포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이사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진 뒤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에 맞서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사유재산 보장과 유치원 3법 반대를 주장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겁니다. 지금 개학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제 회원들이 이런 상황 하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 여론에 개학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일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 등 강제로 소환할 방법도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고위공직을 지낸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편파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을 전면 교체했고 최근에는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문제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쌓여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기간 내에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개찰구 등을 빼면 사실상 텅 비어있던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 하나의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식물 정원까지 곁들여져 거대한 지하 예술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사평역의 상징인 35m 깊이의 대형 중정입니다. 실내 벽면에 커튼처럼 드리워진 얇은 금속 재질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빛을 만나 현란한 춤사위를 펼칩니다. 지하 2층에 개찰구가 있다 보니 그냥 지나쳤던 지하 4층 대기실에는 숲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기다립니다. 녹색 식물 터널에 들어서고 소나무 숲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600여 개 식물이 자라는 식물 정원도 만들어졌습니다. 녹사평역이 다른 역에 비해서 되게 긴 편인데 밑에 이렇게 정원같이 꾸며놔서 조금 볼 게 많아져서 재밌었다고 생각했어요. 환하고 좋아. 예. 예. 조경도 잘 해놨어. 저 위에도 잘 해놨더라고. 가장 아래쪽인 지하 5층 승차장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미술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하 1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빛과 숲, 땅이라는 층별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겁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 역은 서울시청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그래서 녹슬고 빛이 발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 예술 프로젝트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하 예술정원 개장에 발맞춰 용산공원 갤러리까지 주변을 둘러보는 녹사평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사흘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이 전격 석방됐죠.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석방은 불발됐습니다. 앞선 조치와 대조적이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남 살해 사건을 조사해온 말레이시아 검찰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흐엉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2년 전 발생한 암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의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검찰이 심술궂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엉의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She slept only about 1 hour per night. She's not prepared mentally and physically to testify. So conditions quite bad. 베트남 정부는 실망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틀 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외교 채널도 가동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흘 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전격 석방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시티는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고 다음 날 고향 마을에 내려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간 외교 교섭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피의자에 대한 상반된 조치가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흐엉은 시티와 함께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여성은 TV쇼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서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인권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는 인권 보고서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보고서와 달리 지독한 인권 침해란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지독하다는 뜻은 함축적으로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이 최근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파리 에어쇼 기간에 보잉 B737 맥스 50대 도입 계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노선을 타기종으로 대체해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이 기종 4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뒤늦게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40여 개 나라가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미국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지자 결국 운항 금지 대열에 동참한 겁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과 9 기종에 대해 즉각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자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In speaking to Boeing and speaking to airlines, I spoke with American Airlines, I spoke with a number of airlines, and speaking to the airlines, I think that we all agree that this was the right decision to make.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의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캐나다까지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서둘러 운항을 금지하고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나홀로 운항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고조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종사들도 기체 이상을 경험했고 조정 제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민들마저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조기 사망이나 질병의 4분의 1은 인위적 오염이나 환경 피해 때문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세계 70개국 250명의 학자가 6년에 걸쳐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질병 사망의 25%가 열악한 환경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약 900만 명이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600만에서 7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치료비 등 복지 손실은 5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방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차원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거 대책을 세워야지. 얼마든지 기술도 나와 있고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석탄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떼지 말라고 할 겁니까? 석탄 떼지 말라고 할 겁니까? 예?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내가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밑에 협력업체가 원전 협력업체가 300개 가까이 되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직원들이 교대로 휴직, 무급휴직, 유급휴직하고 있어요. 교대로. 갑자기 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안 들어도 됩니다.
중국발은 대외교력 강화하더라도 중국의 원인을 찾고 중국에 강력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 방한 때, 방중 때 그건 분명히 우리가 문제 그렇지 않아요.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대중국 외교 자세가 얼마나 저자세. 네, 미세먼지 하나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런 외교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 지난주 그러려면 환경부 장관께서 명확하게 아직도 그 단계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탄생한 정부가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다 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 대책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저 북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말이죠.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저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대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내놓고 그 대책을 강력하게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고 저녁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꽃샘추위가 누그러들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11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내일 새벽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의 많은 곳은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밤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지만 이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선 걸그룹 마마무와 함께합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